예전 같지 않은 내 몸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몸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업무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몸을 많이 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오늘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여러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죠. 허리, 척추 건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실 안양 윌스 기념병원 신경외과 김태현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양 윌스 기념병원 척추센터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허리 척추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부가 바로 허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아프면 막 인상도 쓰게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허리 척추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허리를 늘 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사용하거나 무리가 가면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무리를 한다라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보여요. 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약간 좀 찌릿한 느낌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 무리하게 하거나 뭐 네, 이러기도 맞아요. 하고. 순간적으로 찌릿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 그게 허리 질환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가볍게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염자, 삐었다 하는 이제 염자에서부터 네.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제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고령에 있는 경우에 이제 뼈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있었다 하면 이제 척추 압박골절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염좌일 때는 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네, 따뜻한 찜질 같은 거 해주시고 좀 쉬시면 좋아지는 게 보통 염자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낫지 않는다면 골절을 의심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염자로 생각하고 이제 쉬면서 약물 치료 연구를 좀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통증이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든지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환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서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통증의 종류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많은 걸 다 짚어보기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질환이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디스크인 거예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병명은 아니고요. 디스크라는 건 이제 척추뼈랑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의 역할을 하는 연골의 이름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의 이름이 디스크군요. 그럼 네. 나 디스크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골이 안 좋아. 다들 왜 그러시죠? 연골에 문제가 좀 생겼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디스크에 걸렸어 이런 표현도 맞는 건가요?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가 증상을 일으키면 이제 디스크가 걸렸다라고 흔히들 표현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제 디스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디스크 걸렸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많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맞는 표현은 아니군요. 자, 그러면 디스크의 원인은 뭘까요? 왜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말씀하신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 자체가 이제 수액이라고 해서 이제 쿠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섬유룰이라는 막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쿠션을 싸고 있는 백엔잎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엔잎. 그걸 이제 많이 쓰거나 그러다 보면 백엔잎이 찢어지잖아요. 네. 찢어지면서 안쪽에는 솜이 튀어나오고 그게 이제 뒤에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사실 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잖아요. 네. 뭐 똑같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면 이 디스크를 많이 쓴다는 건 어떤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걸까요? 흔히 이제 허리 척추뼈 사이에 이제 쿠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쿠션 자체가 계속 닳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허리를 많이 쓰게 되고 디스크가 닳게 만드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세가 안 좋을 경우에 압력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압력이 쏠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도 한번 자기 앉아 계시는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허리를 쫙 피는 이런 자세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약간 버릇이 돼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세가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허리에 좋은 자세가 맞아요? 지금 앉아 계신 자세 허리에 굉장히 좋은 자세가 맞습니다. 근데 왜 허리가 아플까요? 그건 오히려 이제 근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허리가 좀 못 버티시는 게 아닐까. 운동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 안 해요. 그렇군요. 네. 자, 근력 운동도 함께 여러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척추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 조직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서 척추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디스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적절한 치료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신경에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 통로 따라서 증상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서 자세가 계속 안 좋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션에서 솜이 기어 나오는 게 점점 더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신경 자체를 꽉 누르게 되죠. 그럼 이제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프고 더 심해지면 이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신경의 손상 자체는 이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는 조금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다리 저림이 있거나 골반 쪽에 자꾸 이렇게 저리고 그러면 이게 나 디스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리가 저리고 골반 쪽에 당기는 증상이 있다 하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온 신경 쪽에 뭔가 병변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게 이제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 증상 말고 또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또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이제 허리만 아픈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허리를 굽히거나 했을 때 허리가 좀 심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심하게 아파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 정도면 이제 허리 그 쿠션에 막이 좀 찢어져 가지고 신경의 염증이 좀 심하게 생겨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픈 것 때문에 허리도 아픈 거랑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골반이 아파서 골반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라든가. 이제 저희가 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은 이제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만으로 다리가 저리지는 않고요. 허리 디스크 말고도 다리에 혈관이 좀 막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리가 저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중 없이 계속 저린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뭔가 자세에 따라서 좀 다르거나 자다가 일어났을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갈 때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진다 하면 허리 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허리나 척추 쪽에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저림이 어떠할 때 생기는데 이게 혹시 허리나 척추 질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병원 찾아가기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이렇게 저희가 전문의 선생님들 오셨을 때 여러분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 그리고 척추 질환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저희는 3부로 넘어갈 거고요. 3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디스크 그리고 또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 시작과 더불어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한 OX 퀴즈를 내주신다고요. 네, 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제 동계호텔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어떤 퀴즈입니까? 저희가 이제 뱃살 운동, 코어 운동으로 이제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윗몸 일으키기가 이제 디스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혹시 아실까 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디스크 환자들에게 윗몸 일으키기라는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디스크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O,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윗몸 일으키기는 디스크 환자한테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X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속 얘기 나누고요. 답은 잠시 후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실제로 디스크 환자가 많은가요? 어때요? 네, 디스크 환자들은 워낙에 이제 허리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허리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좀 계속 자극받고 통증이 생기고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요. 디스크 환자뿐만은 아니라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디스크가 좀 같이 생겨가지고 동반돼서 오는 분들도 있으셔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환자가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척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척추관이라고 해서 척추 사이에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요 관 자체가 이제 앞에 있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인대도 좀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져서 이 인대가 신경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이 좀 비후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꺼워져가지고 그거 자체가 신경을 누르게 되거나 해서 네.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증상을 동반하나요? 증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랑 증상이 좀 유사하기는 한데요.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뭐 힘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디스크랑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좀 달라지는 게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협착증 같은 경우 오히려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뒤로 젖힌다는 게 이게 몸을 세운 것보다도 더 뒤로 그렇죠. 젖힌. 네. 아, 둘 다 아프면 어떡하죠? 둘 다 아프면 둘 다 있는 경우가 있겠죠. 아, 둘 다 함께. 네, 같이 있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협착증도? 네, 그렇죠. 이제 워낙에 이제 앉아 계시는 자세나 생활하는데 뭐 네. 피디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앉아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영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무거운 거 많이 든다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오래 서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따라 자세에 반성한다는 분들이 문자창으로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다리 꼬고 있었는데 다리 풀었습니다. 뭐 많이 찔리네요. 좋은 자세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되고 평소 생활 습관에 있어서 어떻게 허리에 무리를 안 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네. 두 가지가 좀 많이 비슷한데 네. 그래도 두 질병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디스크와 협착증, 척추 협착증. 척추 협착증이랑 디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 하면 보통 이제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상 자체가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 갑자기 생겼다 하면 보통 디스크인 경우가 있고요. 협착증이라고 하면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서히 두꺼워져서 이게 좁아지는 거다 보니까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이 되세요. 그렇군요. 오래 전부터 아프셨다 하면은 그 협착증 좀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방법도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예방할까요? 예방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세, 첫 번째가 자세고 두 번째가 생활 습관인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허리에 안 좋은 생활 습관 많이 하시는 것들이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거나 양반다리가 안 좋아요? 네,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양반다리하고 앉는 게 허리에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반다리라고 앉게 되면 허리가 굽어져요. 엄청 유연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더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인데 의자에 양반대로 앉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좋죠. 다리 꼬고 앉거나 의자에 양반대로 앉거나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허리를 좀 심하게 굽혀서 뭘 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허리에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하거나 세수할 때 허리를 저희가 많이 굽히게 돼요. 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그렇죠. 특히 고개 숙여가지고 머리 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샤워하실 때 머리랑 세수를 같이 하시는 게 허리 부하를 좀 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지 말아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좌식 문화잖아요. 네. 바닥에 앉을 때 어떤 다리를 해야 되죠? 바닥에요? 바닥에 안 앉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척추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의자 입식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좌식 문화 자체가 허리에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제 의자에 앉으시거나 소파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다리가 닿게끔 앉게 하시는 게 허리에 좀 건강에는 좀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좌식을 없애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네. 무거운 거를 들 때 네.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거를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릎 관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무릎까지 굽혀서 무거운 걸 들면 네.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하세요. 네.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드리프트 하듯이 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등으로 들라고. 등으로요? 네.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등으로 이렇게 들면 사실 부담이 다른데 전 근력이 부족한데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네. 그렇군요.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좋은 자세가 어떤 건지 말씀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 좋은 자세라고 하면 저희가 척추가 저희가 굴곡이 허리는 기본적으로 C자형으로 생겼고요. 등은 역C자, 목은 다시 C자형으로 이렇게 S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곡선이 있는데 허리가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안 아프실 경우 허리 자체가 C자형으로 유지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배 쪽으로 이렇게 되게. 그렇죠. 배가 앞으로 나오는 배가 식으로. 나오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의자에 앉거나 하실 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제가 앉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데 앉으면서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붙이셔야 돼요. 붙이시고 등에다 기대면 허리 자연적으로 C자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등받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엉덩이를 쭉 빼고 등만 기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허리는 당연히 이렇게 돼요. 네, 그렇죠. 역C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앉으시면 네. 허리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자세들을 좀 피하시면서 앉아 있는 자세를 항상 신경 쓰시고 그리고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허리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일어나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등받이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운전할 때나 그럴 때 등받이를 넣는 게 저는 허리를 계속 기대고 있어서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아저씨들이 등받이 이렇게 대고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저렇게 오래 운전하시면 허리 아플 텐데 허리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등받이가 굉장히 좋군요. 그렇죠. 등받이가 이제 허리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등받이를 해서 좀 펴지면 목도 좀 자연적으로 펴져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러면 등받이 목받침이라 그러나요? 목바지? 이것도 있는 게 좋겠네요. 목받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자세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 허리와 관련해서 척추와 관련해서 질문 받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어디다 질문을 보내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강진성님의 질문입니다. 가끔가다 종아리에 찌릿하고 경련이 오는데 이거 디스크인가요? 사실 그 증상만 가지고 디스크도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혼자 누우셔가지고 다리를 좀 들어보거나 하셨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거나 그러면 디스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다리를 어떻게 들어요? 다리를 누워서? 쭉 편 상태에서 네. 위로 이렇게 들면 돼요. 그냥 일자로 네. 쭉 편 근데 이제 상태로. 본인이 드는 건 사실 크게 그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옆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좀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힘을 뺀 상태에서 들어봤을 때 다리가 더 당긴다 하면 그건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료를 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허리 아플 때 핫팩이 좋을까요? 아이스팩이 좋을까요? 라고 이윤성님 물어보셨습니다. 핫팩이나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염자의 경우에서 이제 초기에는 아이스팩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통증인 경우에는 핫팩을 쓰셔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게 통증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재밌게 진행하는 방송이네요.라고 하시면서 5990님. 저도 양반다리 하는 습관 반성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요. 라고 2236님 말씀 주셨고요. 지금 계속 OX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질문도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디스크와 척추 질환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요. OX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라는 운동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 과연 디스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였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O, 해가 된다라면 X였거든요. 정답은 일단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디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왜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허리를 쓰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허리를 많이 써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쓰면서 하는 운동들은 허리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통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이제 피군 모드. 그러니까 굽히고 앉아 있는 거 그런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다 보니까 디스크가 조금씩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군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관절염에는 냉온 찜질 중에 어느 찜질 마사지가 좋을까요? 관절염 말씀하신? 네, 관절염.
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척추 쪽이라서 그렇죠. 관절을 제가 보는 분야는 아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관절 통증에는 기본 원칙은 냉찜질이고요. 좀 시간 지나서는 온찜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네. 다음에 관절과 관련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지수님이 안마 의자를 하면서 등 쪽을 눌러줄 때 어깨 바깥쪽이 힘줄이 당겨지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말씀. 등 쪽을 눌렀을 때 네, 등 쪽을 눌러줄 때 네. 요쪽이 이 오른쪽에 네. 요 어깨 바깥쪽에 힘줄이 좀 당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등 쪽 눌렀을 때 어깨 바깥쪽이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견갑골 사이 쪽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아마 목 디스크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신다고 하시면은 그건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필요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리나 척추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디스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스크 수술 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예전에 좀 수술을 좀 크게 하거나 했을 때 뭐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디스크 수술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제가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자체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게 좀 연관이 커서 저희가 디스크를 수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부분만 해결을 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워낙에 통증 자체가 좋아지니까 그럼 이제 나 예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생활하시다가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생활 습관이나 자세 교정이나 이런 걸 꼭 신경을 써주셔야지 수술 자체도 예후가 좋고 수술을 안 해도 그건 수술을 하게끔 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라는 것이 이 그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그 솜이 네. 빠져나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수술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 아프겠네요. 네, 계속 누르고 있게 되고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왜 아프지도 않냐면은 감각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늘리다 못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감각이 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다리에 힘도 빠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해도 돌아오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 자체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터져 나오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네.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를 계속해도 이게 증상이 안 좋아진다 하면 네.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도 있을까요? 주사를 맞는다거나? 네. 수술 말고 다른 치료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가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그 신경 자체가 붓고 신경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해서 신경에 생기는 염증이나 부종을 좀 빼주면서 네. 증상을 좋아지게끔 하는데 그게 이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눌리는 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큰 거라서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네.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 앉은 자세가 편한가요? 서 있는 자세가 편한가요?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 있는 자세가 편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부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게 그나마 좀 편하실 거고 제일 좋은 건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냉방이 관련이 있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냉방이요? 네, 냉방. 냉방을 너무 세게 하면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 그건 이제 모든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일 것 같은데 너무 냉방을 세게 하면 근육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니까 통증 자체가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였군요. 워낙에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주변에 긴장도가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네. 아무래도 더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게 편합니까? 옆으로 자면 허리에 좀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옆으로 주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시고요. 이제 본인이 제일 편한 자세가 아마 있으실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무시는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하나 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주무실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껴서 주무시면 아무래도 허리 아프신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무실 때. 그렇군요. 네.
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운전을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원하실 때 쉴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명절 때 고속도로 달릴 때야 내가 원할 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들르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허리가 중간에 아플 때 네. 어떻게 좀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자체가 자세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에 앉으실 때 자세를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실 수밖에 없기는 하고요. 좋은 거는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라도 좀 나오셔가지고 허리를 좀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허리 풀 때는 뭐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냥 뒤로만 이렇게 좀 젖혀주셔도 되세요. 뭐 허리 계속 막 돌리거나 하는 것 자체가 또 디스크를 닳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칭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으세요. 예민하네요. 네. 디스크.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7418님. 제가 다리를 꼬고 있어서 그런가 나이 들수록 허리 오른쪽이 좀 아픈데 운동도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낫질 않네요. 찜질 파스로 오른쪽 도배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파스 찜질을 도배하실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빨리 좀 진료를 보셔가지고 정확한 원인이 되는 걸 찾아서 원인을 좀 치료를 하셔야 좀 도와질 것 같아요. 다리를 꼬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죠. 네, 안 좋죠. 다리 꼬는 자세도 이제 그 척추가 받는 압력 자체가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리 네. 꼬는 자세도 허리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그리고 또 저의 궁금증과 저희 PD의 궁금증과 모두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교수님과 허리 척추혈관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흐른 것 같은데 허리 건강과 관련해서 꼭 당부를 하고 싶다.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했지만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들이 많고 생활 습관들도 저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데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허리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운전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세나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서 허리 안 아프시고 병원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 윗몸 일으키기가 안 좋으면 어떤 자세가 허리에 좋습니까? 허리 운동은 저희가 이제 코어 운동이나 이런 거 좀 해주셔야 허리를 좀 잡아주는 힘이 좀 증가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허리를 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허리를 안 움직이는데 허리가 운동이 됩니까? 대표적인 게 플랭크 같은 거, 버티는 운동, 그런 걸 해주시면 이제 허리는 움직이지 않는데 허리 근육이 증가하는 거죠. 제가 운동을 잘 모르긴 하나 봐요. 플랭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내려가게 버티는 거? 그걸 너무 오래 하시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어서 한 10초 정도만 여러 번 하셔도 충분하세요. 네. 안 되시면은 나 빼고 둘이 대화하지 마요. 방송 중이에요. 자, 여러분 플랭크 자세 하시면 허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궁금증이 싹 해소가 됐거든요. 다음번에 또 모셔서 신경외과 선생님 많은 이야기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